네, 안녕하십니까. 모노하이테크 전기사업부 이정환 선임입니다. 네, 금일은 이제 저번에도 한번 태양광이랑 풍력 관련 이렇게 모델링을 좀 기반으로 해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금일은 여기서 이제 또 태양광, 그 다음에 뭐 풍력 같은 계통이 연계가 되어 있는 이러한 계통에서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개통을 어떻게 좀 안정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쪽 사임에 있는 튜토리얼을 이용해서 좀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히 이제 저희 사임이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싸임이라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튼사가 국내에 제공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모던 하이테크가 교육 및 이렇게 판매를 담당을 하고 있는 전력 계통 해석 소프트웨어이고요. 보시신 바와 같이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가 송전, 배전, 수변전 쪽 계통에 대한 AC/DC 전력망을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특히나 이제 분산 전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은 보통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러한 좀 발전량 변화가 심한 이러한 발전기들이 많이 이렇게 전력 기기들이 많이 요즘 따라 이렇게 좀 개통에 연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개통에 많이들 사용되고 있고 세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튼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게 보시면 포춘지라는 좀 유명한 좀 이슈 잡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튼사 같은 경우는 유럽 지방, 유럽 쪽에 있는 회사 기준으로 보았을 때 187입니다. 이게 뭐 전력회사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아니고 전체 회사 카테고리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회사 중에서 187위 정도의 규모의 큰 종합 전력 그룹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뭐 UPS, 차단기, 뭐 리클로저 이런 거 하실 때 한전 쪽에 있는 물품들 좀 고압 쪽에 들어간 물품 보시면 이 이튼사의 물품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으신데요. 그만큼이나 신뢰성 있는 물건 그리고 이제 이러한 계통에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국내에서는 건축 전기 하시는 분들은 단락 계산, 그다음에 전력 조류 분석, 그다음에 접지 설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용도로 보시면 그러한 단락 계산, 뭐 전력 조류 같은 거는 계통 해석의 가장 기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초적인 기능을 국내에서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용도는 이렇게 이제 계통에 대한 이제 시간대별 뭐 이렇게 부하량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무효전력, 유효전력 계산 또는 이제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뭐 발전량, 부하량에 따라서 이 계통이 얼마큼 과부하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얼마큼 이제 몇 번의 이제 플리커에 대한 위험, 그러니까 깜빡임 현상이죠. 그런 위험이 있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계통 분석을 하는 기능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쪽 모듈인데요. 이 모듈들을 국내에서 좀 많이들 사용하고 계세요. 보시면 단락 모듈, 그다음에 전력 조류 모듈, 그다음 DC 쪽에 대한 배터리가 보통 DC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UPS 같은 경우도 DC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쪽에 그 부분에 따른 단락 계산이라든지 전력 조류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그러한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모터 스타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동기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죠. 뭐 단락 계산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 다음에 과도한 정도 쪽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전력 조립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모델링 및 분석이 되는 모듈들도 다 제공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호 협조 쪽, 뭐 차단기 선정이라든지 이러한 선정을 하였을 때 서로 간의 관계가 그 연계가 어떻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서로 트립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모듈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락 모듈 많이 사용들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이제 저희가 KC 표준인 60909 모듈, 그 다음에 IC 61363 표준,
선박이랑 해양장치 쪽에 대한 단락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시간대별 단락량이 변하는 그러한 좀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프로 좀 표현을 해주는 표준이거든요. 그래서 시간별 단락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분석을 하려면 이 61363 이용하시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안시 표준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쪽에 이제 표준인데요.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안시랑 IC 6050랑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요. 좀 그 분류하고 있는 게 좀 그 취지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국내에선 KC 표준이라서 IC 6090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거 하시면 당연히 이제 삼성 단락, 그 다음에 성간 단락, 그 다음 일선 칠합각 같은 이러한 여러 가지 단락 성분을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하는데요.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특징이 이러한 이제 단락이 일어나는 곳을 부스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부스를 저희는 무제한으로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계통에서 소프트웨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부스, 300부스, 1000부스 해서 가격 그 부스마다 가격이 틀려집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무제한 부스로 제공해드리고 단락 모듈 같은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한꺼번에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네,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해외 프로그램인데 리포트 자체가 워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워드 쪽 이제 이 출력 방식을 키워드를 바꾸게 되면 이렇게 한글로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도 충분히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레포트 같은 경우는 엑셀과 워드, 그러니까 이제 MS 소프트의 오피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화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단선 결선도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DWG 파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게 단선 결선도 같은 경우는 인쇄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 큰 단선 결선도가 이렇게 만약에 모델링을 하셨으면 이러한 이제 DWG 환경에서 인쇄를 하시지 않으시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지화 시키면 픽셀화가 되거든요. 그러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 결선도를 이제 캐드에서 열어서 캐드 환경에 있는 인쇄 환경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커스텀이 잘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디스트 쪽 모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배전 쪽 라인은 뭐 보시면 전력조류 계산을 해보시면 평형인 경우보다 이제 불평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각 상별 부하가 따로 달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상마다 단락값이 틀리고 전력 조립값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언밸런스 로드 플로우를 계산하셔야 하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그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제공해 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로드 플로우 보시면 이렇게 좀 개통도가 좀 색깔이 알록달록하시죠? 여기 보시면 왜 이렇게 알록달록하냐면 그 계통에 있는 전력기기의 과부하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로 표현을 해줍니다. 저희 로드 플로우를 하시면. 그리고 케이블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죠. 얘게는 연속 허용 전류가 너무나 큰 값이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케이블로는 과부하가 걸린다, 뭐 100% 걸린다, 200% 걸린다고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계통의 밸런스를 한번 보시려면 전력조류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오시네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기기부하율, 그리고 이제 각 이제 선로별 뭐 밸런스, 전압이 밸런스가 맞는지에 대한 이런 분석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렇게 전력 분석을 하는 이유 중 전력조류 분석을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 중 한 개가 전력 그 전압 강화, 그러니까 전압이 변화한지 분석을 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에 대한 이제 변화율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무효전력, 그다음 피상전력량으로 해가지고 계산이 돼서 나오니까요. 이쪽으로 뭐 한 전력조류 쪽으로 이렇게 분석이 있으시면 이렇게 이와 같은 시간이 좀 많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웨비나로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한번 이 전력조류 기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간 전압 강화 같은 경우도 분석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는 볼테이지 세거라고 하는데 단락 모듈만 있으시면 이게 분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락이 일어나는 순간 전류가 크게 흐르죠. 전류가 크게 흐르면서 전압 같은 경우는 쑥 떨어져요. 밑으로 쑥 순간적으로 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전압 강화가 크게 되게 되면 얘가 복귀가 안 되고 정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하는 용도의 이렇게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접지 모듈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KC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또 보통 이 접지한 게 일선 지압값 단락을 이용하셔가지고 보통 계산을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선 지압값을 이 저희 접지 소프트웨어 이렇게 싱그리드에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그 접지망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뭐 접촉 전압이랑 그다음 보폭 전압 그리고 전위 상승값 보통 이게 KC 이제 저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제출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값을 분석을 해주는 뭐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한전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모듈이라서 한전 쪽이랑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좀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이제 과도한 정도 쪽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금일 이제 주제인 일단 단선 교선도를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보고 그리고 그 ESS 시스템 한번 연결을 해보고 그 외에도 이제 한번 단락 계산을 해본 후에 이제 튜토리얼 이용해가지고 뭐 배터리 세이빙이라든지 이러한 피크 때 이제 배터리 분석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사인 소프트웨어 이렇게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가운데 있는 화면이 메인 화면이고요. 이쪽에 작게 보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이 심볼들이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여러 전력기기들의 심볼이 보이시는데 여기에 있는 심볼을 고를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면 뭐 익스플로러랑 서치 창 이런 게 보이는데요. 어찌 보면 좀 개통을 크게 그리다 보면요. 그 특정 개통을 찾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어디인지도 헷갈리고 이름도 여러 가지를 해놔가지고 헷갈리는데 그러한 이제 복잡해졌을 때 이 서칭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개통에 얼마만큼의 리소스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보호 협조 이제 그러니까 차단기 뭐 계정기 이런 게 총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틸리티 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메인 화면이라서 이게 이제 다른 교선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번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름은 네, 그냥 MHT 프로젝트 간단하게 약칭을 하고 제가 뷰에 보시면 이렇게 네임이라고 이제 적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 단선 교선도의 하부 이제 이름이 될 거예요. 얘가 이제 가장 메인 폴더의 상위 폴더의 이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일 큰 프로젝트명, 가장 큰 프로젝트명,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하위 프로젝트명, 뭐 이렇게 개통도가 한 개만 있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개통의 경우, 대형 개통의 경우는 굉장히 밑에 여러 가지 이제 변전소에 따른 개통 해석을 해야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하위 개통 이름을 이렇게 좀 나눠가지고 적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처음 화면은 이런 화면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인이 그어져 있고 포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좀 그리기 쉽게끔 이렇게 쫙 정돈이 쉽게끔 할 수 있는 이러한 선들이 있는데 일단 너무 많으면 좀 이런 식으로 많아지면 좀 눈이 아파서 저는 보통은 여기 보시면 포인트는 좀 빼고 보통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거는 무엇일까요? 그 흔히 얘기해서 한전이 관리하는 변전소의 임피던스가
값과 이니셜로 값을 먼저 넣으셔야겠죠. 그러시려면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네트워크에 보면 여기 뭐 DC 네트워크, 뭐 피더, 로볼 대지 저압쪽 이렇게 네트워크, 뭐 마이크로그리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타입별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 만들어지는 네트워크 이게 설정을 하셔가지고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따라서 그 뭐 이게 만약에 서브스테이션으로 했다 그러면 변전소에 대한 세부 설정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고 예, 보시면 뭐 DC 네트워크로 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DC 계통망이라서 DC 케이블이랑 DC 뭐 부하 DC 전동기만 연결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 타입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반 피더로 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값이 나타나고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이름은 일단 그대로 좀 놔두고 소스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한전 임피던스를 만드셔가지고 넣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한 다음에 이게 여기 보시면 플러스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를 적을 수가 있는데요. 뭐 이와 같은 경우는 모던 서브스테이션이라고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한전 쪽 변전소가 뭐 이렇게 좀 배전 9으로 오려고 하면 보통 229이죠. 229으로 하고 오퍼레이팅 전압도 229으로 하고요. 이제 이게 보시면 노니멀 캐패시티라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전체 계통망의 이 변전소 용량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적는 경우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기본적으로 단락 계산 그리고 뭐 단락 계산 정도만 하는 거면 그리고 소개통 밑에가 말단이 소개통일 경우는 이 용량을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니면 뭐 근데 이제 좀 대형 계통으로 하시려면 얘를 이제 흔히 해서 스윙 부스로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여기다가 뭐 99999를 적어 가지고 이렇게 무제한으로 보상이 되는 형식으로 전력 조류 분석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뭐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그대로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제 두 가지 값이 입력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보시면 숏서킷 레벨이 있고 그냥 임피던스 값이 있는데요. 보통 한전에서는 임피던스 값으로 주고 그리고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로 보통 인입설로 값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PU로 이제 퍼센트로 주는데 저희 프로그램들이 보통 보시면 PU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PU로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베이스 파워 같은 경우는 보통 단락 계산이든 할 때 아시다시피 100MVA로 보통 기준을 잡고 계산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이스 파워 기준 전력 같은 경우는 안 건드셔도 돼요. 웬만하면 건드시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 PU 값은 이제 한전에서 받는 값에 대해서 보통 이게 입력을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그냥 이 값을 그냥 그대로 디폴트 값을 이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뭐 정상값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비슷하게 나오고 영상값 같은 경우는 일단 변전소에서는 원래라면 0이죠. 여기는 0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X 성분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보통 좀 약간 크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보통 인입설로 케이블 임피던스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을 같이 더해서 넣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변전소에서 우리 개통으로 오는데 흔히 얘기해서 잠시만요. 네, 오케이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죠? 디바이스 아이디가 모던으로 바뀌면서 이 변전소의 임피던스가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요. 어, 잠시만요. 이게 굉장히 작게 설정이 되네요. 이게
여기 보시면 원래 개통에 대한 게 확장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크게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개통을 만들게 되는데 인입선로를 따로 입력하시게 되면 인입선로가 긴 구간이면 긴 구간일수록 인입선로 값만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막. 왜냐하면 선이 케이블이 한 종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네트워크 아까 전에 입력하실 때 케이블에 대한 이쪽 이제 케이블에 대한 임피던스를 미리 입력을 하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세네 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러한 단선 교선도가 예쁘게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 한전 쪽에서 받는 임피던스 값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 임피던스에 꼭 합쳐서 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제 그 싸임을 운영하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게 되는데요. 일단 하나씩 안 그려보도록 할까요? 저희는 보신 바와 같이 드래그한 드랍으로도 그릴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노드라고 해서요. 초록색 포인트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하나 그리고 여기에 변압기 하나 그릴까요? 변압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부스 하나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그리시는데요. 여기에 심볼에 대해서 전부 다 숙지하시게 되면 여기에 쓴 이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선로 그리고 부스 차단기 같은 건 좀 제외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변압기 변압기 그 다음에 부스 이렇게 양쪽으로도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케이블 부스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는 풍력 발전기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얘가 ESS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배터리인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반대편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음, 지금 약간 이렇게 약간 꺾이는 거 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정을 약간 하나를 이제 좀 지오 그래픽 할레이 형식으로 해서 그릴 수 있는 걸로 좀 설정을 했나 보네요. 그래서 좀 약간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여기는 태양광 어디 있습니까? 태양광 PV 그 다음에 여기도 뭐 배터리 하나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환경을 한번 모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키먼트 데이터 같은 건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 변경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입설로 케이블 위에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뭐 케이블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케이블에 대해서 이게 보시면 여러 가지 케이블 라이브러리를 제공해 드리긴 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공해 드리긴 하는데 보통 여기에 지금 싸임에서 제공해 드리는 거는 다 해외 제품입니다. 그렇죠? 해외 제품들이 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케이블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전에서 인솔로로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블에 대해서 전부 다 제공해 드리고 있고 뭐 건축 전기에 사용하시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발전
소에 대해서 좀 들어가는 여러 가지 케이블에 대해서 한 800개 정도가 넘을 겁니다. 이러한 케이블을 전부 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가져오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야 하는데 찾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필터를 이렇게 걸어 놓으시고 60 스퀘어라고 치시고 필터를 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NCO W60 스퀘어짜리 한절 케이블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시면 케이블이 설정이 되었고요. 얘는 회선입니다. 여러 회선으로 되어 있으면 몇 조, 1조, 2조, 3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시면 여기다가 변경하셔가지고 하시면 그 임피던스 값이 이제 회선별로 해가지고 저항값이 굉장히 작아지겠죠. 그러면 단락 이제 허용 전류 값도 커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단락값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변경이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이 값은 그 1조, 2조, 3조를 변경하는 회선값 수를 입력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케이블 이 선로 길이 입력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로 길이별로 저항값이라든지 리액턴스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락에도 영향을 주고 뭐 전력조류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선로 같은 경우는 정확한 길이를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250m 정도로 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시면 다음 250m로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저항값과 리액턴스 값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압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 같은 경우도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MTR1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삼상이냐 단상이냐 삼상이고 건식이냐 건식에서도 통풍이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함에 들어있는 형식이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유입식 같은 경우도 이게 사용 가능합니다. 일단 저는 건식으로 하고요. 실폼이랑 코어폼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지금 여러 가지 헷갈리는데 이게 외철 내철 이렇게 방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시면 그런데 이에 따라서 입력하는 값이 달라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는 지금 아직까지 저도 완벽하게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다음번에 한번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 이제 뭐 한 변압기 용량은 1500 그리고 1차 책이 229이었잖아요. 229. 2차 책 같은 경우는 좀 38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측은 델타 결선을 하고 2차 측은 Y 그라운드 결선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러한 변압기 같은 경우 직접 이제 변압기 제조회사한테 임피던스 값을 받는 게 가장 정확한데요. 만약 그러한 환경이 안 되신다면 저희 쪽에서 이 제공하는 이 그 변압기 용량별 임피던스 계산기를 이용하셔가지고 계산하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500 이제 보면 kVA인데 얘 같은 경우는 파워 트랜스포머 라인이라서요. 이렇게 설정하시고 쿨링 시스템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임피던스 값에 대해서 이제 좀 크리티컬한 값으로 볼 거냐, 아니면 러프한 값으로 볼 거냐 선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로우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임피던스 값이 5%대. 그 다음에 하이로 하시고 보시면 6%대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뭐 하이로 하게 되면 이제 저항이 수치가 높기 때문에 단락값이 적게 나와서 보통 건축 전기에서는 로우로 많이 설정을 하셔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대로 맞춰가지고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변압기 설정이 다 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밑으로 가면 또 선로가 있습니다. 이 선로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값에 케이블을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한 몇 정도짜리로 할까요? 보자. 한 120 스퀘어에 원코어짜리 평행 배열인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고 길이는 뭐 한
100m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변압. 제가 지금 이중용으로 했었네요.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수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정을 할 때는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바로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구간에선 이렇게 수정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큐먼트 들어가셔서 트랜스포머, 투아닉 트랜스포머로 들어가시면 활성화가 되신 거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가 된 곳을 수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66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 오케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고 케이블 지나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도 이제 변압기를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같은 경우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쪽 가는 TR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삼상이고 똑같은 옵션 넣고 크기는 한 800짜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6 0.38로 변경을 하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량이 800대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로드 센터 트랜스포머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임피던스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용량별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큰 용량 1000kVA 이상급 변압기일 경우 이 옵션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파운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이것은 100에서 500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1000 이하인 경우 로드 센터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스트리뷰션 트랜스포머라고 있는데요. 얘는 진짜 말 그대로 배전용 변정 변압기예요. 그래서 막 용량 100짜리, 뭐 150짜리 있지 않습니까? 길가에 보시면 있는 그런 거 설정을 하실 때 사용하는 변압기거든요. 배전용 변압기라고. 그래서 그 정도 용량 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약간 구분을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 하냐면 이게 만약 지금 제가 로드 센터로 해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5.7이 나오는데요. 이 용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배전용 변압기를 하시게 되면 3%밖에 안 나와요. 그렇죠. 보통 3%대는 말 그대로 그 저용량 변압기일 때 저렇게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경우에 800 같은 경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보면 로드 센터 트랜스포머를 이용하셔가지고 이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네, 반대편에도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기기를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케이블이 있는데요. 케이블 같은 경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50 스퀘어짜리 케이블을 임의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뭐 태양광 같은 거 할 때 보면 여기 규격이 좀 정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격에 맞춰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벽하게 그쪽으로 정확히 종사하던 사람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좀 교육을 하는 담당자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길이까지 입력을 하시고 똑같은 걸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로 들어가는데 케이블은 좀 다른 게 있어요. 좀 복사를 해서 넣었거든요. 여기. 근데 보시면 길이는 분명히 100m를 넣었어요. 여기. 그렇죠? 근데 여기 복사가 너무 여기 100m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 25.3m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무조건 복사해서 넣을 수 없다라고 이튼에서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냐?
절대 뭐 이렇게 개통에 똑같은 길이가 들어가는 경우는 진짜 희귀한 일 아니고는 없다. 무조건 길이가 다르다 하기 때문에 케이블만은 꼭 길이를 생각을 하셔가지고 복사가 안 되니까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20m를 입력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풍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모델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고요. 네, 이제 한번 뭐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WEC 제너레이션 1이라고 입력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단락 계산만 하신다고 하시면요.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서 이제 입력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 발전량이랑 이런 수치는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고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뭐 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풍력 발전기 보면 이렇게 날개살이 있잖아요. 날개살 같은 경우 보통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세부 설정을 좀 하는 거예요. 얘는 실질적으로 전력 계통에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 스펙에 대해서 보고서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하는 창이 있는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일단 뭐 이제 한번 모델링 해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격 발전량이죠. 그래서 뭐 500kW면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 다음에 맥시멈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제 발전량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750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 풍력 발전기의 전체적인 스펙과 이제 그게 달려 있는 발전기의 스펙에 따라서 이 맥시멈 파워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이렇게 정확히 비율로 맞춰가지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꼭 풍력에 있는 파라미터 이용하셔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레이티드 이제 윈드 스피드라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초속 6m 일 경우 최대 전격 발전량을 발전을 할 수 있는 풍력 발전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m 때 이만큼을 발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쿼디 윈드 스피드라고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3m 초속 3m 이하로 불면 발전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컷아웃 윈드 스피드 같은 경우는 초속 12m가 넘어가면 발전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적는 파라미터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에 대한 설정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로터 스피드라고 있는데요. 풍력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려요. 말 그대로 뭐 초당 뭐 이렇게 얼마 아니면 뭐 분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느리게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RPM 같은 경우 24rpm밖에 안 되죠. 보시면 그리고 최소 19.2, 그 다음에 맥시멈 스피드 같은 경우 3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정도밖에 돌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교류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려면 이제 뭐 그 발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통 파형을 맞춰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좀 더 빨리 돌게끔 해야 하는데 그 관련으로 해서 이 드라이브 트레인 쪽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 터미 이제 인더페어 값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 물리적 특성 값인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프링 컨스턴트 K 값 같은 경우는 그쪽 축이 있습니다. 보통 그 보면 풍력 이제 블레이드와 이제 로터와 이제 발전기를 이어주는 축이 있죠. 그 축의 강성이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계통 해석할 때는 별로 필요 없는 값인데 풍력 스펙을 설정할 때는 필요한 값이라서 이렇게 입력한 거고요. 이제 계통 쪽에 필요한 거는 바로 이 값이죠. 기어박스 값. 그래서 이 기어박스 B가 보통 75 아니면 100으로 보통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소형 같은 경우는 빨리 돌기 때문에 얘가 기어박스가 더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하여튼 이 기어박스 B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덤핑 컨스턴스 값 같은 경우는 진동값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계통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필요한 값은 아니죠. 그래서 필요한 값은 얘랑 단락 계산만 하시고 뭐 전력적으로 하신다고 하시면 얘랑 그 다음에 RPM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기어박스 정도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랑 컷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분산 전원 쪽
분석을 하실 경우 이제 정확한 파라미터 값을 입력을 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풍력에 따라서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기입이 되어야 정확히 분석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오늘은 약간 그 부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은 이대로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 설정으로 가시면 여기가 이제 발전기 스펙이에요. 그래서 발전기 용량, 그 다음에 레이티드 볼테이지 실질적으로 더 클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든 게 0.38이라서 이렇게 좀 입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티드 파워 같은 경우도 이대로 입력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아마 파워 팩터입니다. 역률인데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뭐 보시면 전격 풍속이 12m, 그 다음에 컷아웃 풍속이 이제 25ms 정도가 되는데, 걔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최근 뭐 국내에서 하고 있는 육지에 있는 뭐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발전기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이제 전격 풍속 같은 경우 훨씬 좀 더 크고, 그리고 이제 컷아웃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큽니다. 그 용량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요. 배달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3메가급 정도, 그 이상급 정도 되면 지금 질문 이렇게 답변 이렇게 해주신 것과 같이 전격 풍속이 한 11m가 되고 25m가 컷아웃이 25m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용량이 굉장히 작죠. 얘 소형 발전기예요. 소형 풍력 발전기라 가지고 이 컷아웃이랑 얘가 전격이 좀 더 작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도 이 역률,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이러한 계통 해석 프로그램에서 이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거는 역률이 발전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가 플러스를 해 놓으면 부하로서 소비한다는 뜻입니다. 어떠한 계통 프로그램이든지 비슷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입력이 된 거는 발전하는 발전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효율이에요. 그래서 효율이 뭐 97이면 보시면 90으로 하게 되면 저 값이 달라지죠. 100으로 하게 되면 485로 나온 걸 아실 수가 있고요. 지금 90으로 하게 되면 예, 발전 용량 같은 경우 더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역률 또한 바꿔볼까요? 바꾸게 되면 역률에 따라서도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레이티드 이제 스피드 보면 이제 1800rpm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800rpm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시면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보시면 기어박스비 있죠? 기어박스비가 지금 몇이죠? 75잖아요. 75 곱하기 여기에 보시면 로터 RPM 값 입력해 볼까요? 24. 24 입력을 해보시면요. 1800 나오죠? 이렇게 기어박스로 이 발전기 회전 속도를 맞추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보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로터에서 보면 이제 발전기로 가고 뭐 그에 따라서 인버터 컨버터로 해가지고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AC로 보내게 되는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시면 그러한 발전기 타입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려요.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예, 표현되는 게 틀리죠. 네, 이러한 것들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풍력 발전기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네, ESS 해가지고 만들고 용량 같은 경우 한번 총 이제 스토리지 에너지니까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용량이죠. 그리고 맥시멈 최대 이제 충전 용량, 그 다음에 최대 방출 용량입니다. 이거 설정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차지 이제 효율이죠. 그리고 방출 효율입니다. 저기 보면 이제 일단 DC 쪽 사이드에 대한 효율인데요. 얘 같은 경우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링 액티브 로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링 리액티브 로스 값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단락 계산이라든지 좀 간단한 전력적으로 계산할 때는 입력하는 게 아니고 분산 전원, 뭐 롱텀 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거 설정하실 때 입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손실값 뭐 이렇게 좀 적어 놓는다든지 뭐 와트씩 빠진다 아니면 무효 전력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계속 이렇게 로스를 시킨다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보면 여기 보시면 최대 차지하는 그 어디까지 충전을 할래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00%까지 충전 가능하고 지금 현재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50% 정도 남아있다. 그리고 최대 이제 최대 이제 방출시키는 제한. 그러니까 0%까지 보통 좀 방출을 시키게 되면 배터리 수명에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미티드를 걸어 놓은데요. 그러나 리미티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 이하가 되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방출을 하지 말라. 라는 뜻이고요.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90%로 해놓으면 뭐 과충전되면 100% 과충전되면 뭐 수명이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과충전 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치로 뭐 이렇게 충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시면 세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설정이었고요. 그래서 뭐 총 용량이랑 뭐 충방전 이렇게 좀 양, 전력량에 대해서 설정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배터리든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뭡니까 풍력 발전기라든지 전부 다 컨버터 제어입니다. 컨버터 인버터 제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전격 전류, 그다음에 전격 주파수를 보통 맞춰가지고 일정하게 이제 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을 이렇게 잘 하셔야 해요. 지금 보면 예, 배터리는 설정됐고 이게 뭐 컨버터 같은 경우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직접 만드셔가지고 하실 수도 있다. AC 측에 대한 노멀 레이팅, 그 다음에 전격 이제 전압, 그 다음에 액티브 파워 레이팅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디폴트 값을 500kW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리액티브 파워 같은 경우도 무효 전력이죠, 유효 전력이고 이런 설정 값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 개만 만들어 보도록 하죠. 버터 1로 해서 모델명, 스탠다드 어떤 걸로 했는지 뭐 IC 뭐 이런 거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AC 측에 이제 AC 쪽 교류 쪽에 따른 이제 그 총 이제 전격 전력 같은 경우 입력해 주시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유효 전력에 따른 그 레이팅 값 인버터에 맞게끔 입력하시고 얘 같은 경우는 무효 전력에 따라서 입력을 하는 거죠. 보통 500은 아니고 막 500kW라고 하면 한 300에서 400 정도 된 걸로 아는데요. 얘도 일단 디폴트 값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격 전압이 0.38로 지금 해놨죠. 임의적으로 하게 되면 노니멀 커런트가 계산이 돼서 나와요.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오는데 이 값이 보통 그겁니다. 아시는 연속 허용 전류입니다. 그 내부에서 흐르는. 그래서 단락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기어 전류 같은 경우 보통 그러한 뭐 전동기 그러니까 동기 발전기라든지 유도 발전기 뭐 이러한 거라든지 뭐 유도 전동기라든지 얘네들은 기계적인 관성을 이용해 가지고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뭐 전류 제어 같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물리적으로 제어를 해야 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단락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러한 전동기류는 단락값이 굉장히 기어 전류가 크죠. 최대 그 부하전류의 뭐 한 7배, 8배까지 커지는데 그래서 굉장히 단락값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이런 인버터 제어가 들어가는 발전기 같은 경우는요. 얼마 안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뭐 한 여기 보시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흐르는 이 전류값에 10% 정도 추가된다던가 뭐 많이 봐봤자 20% 추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값이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계산을 해주네요. 여기에서 보면 컨버터에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시고 네,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단락 계산 만약에 하신다고 하시면 여기 보시면 예, 포트 컨트리뷰션을 이용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설정을 하신 거예요. 기어 전력값. 라이너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하셔도 하시는 거고 110%라고. 근데 인버터 형식이잖아요. 인버터는 아시다시피 뭐 론라이너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10% 아니면 120% 입력을 하시면 이 759.67A의 120% 값을 단락값에 넣어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오케이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이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하죠. 태양광 같은 경우도 보통 여기 보시면 DC 이제 PV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어레이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디테일이랑 심플이 있는데 태양광이란 게 흔히 얘기해서 좀 이 각 구간별 그 배열, 행렬 배열이 틀려서 발전량이 틀리다 하시면 그런 것도 다 표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한다. 아니면 이러한 이제 이제 몇 열로 해가지고 뭐 그래서 직렬 병렬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다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시면 디테일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단락 계산할 때 그냥 태양광을 하나의 발전원으로 보시고 하실 때는 심플 이용하셔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네. 여기다가 직접 입력을 하셔가지고 발전 용량을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금일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좀 만드는 걸 좀 보여드려야 하니까요. 이렇게 해서 패널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그럼 패널에 대한 파라미터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여기 하시면 일단 줄여가지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어디죠? 태양광 패널 있지 않습니까? 그 카탈로그에 보면 전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네, 이건 것 같네요. 이게 보시면 뭐 카탈로그잖아요. 보시면 태양광 뭐 하나의 카탈로그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값이 나옵니다. 그럼 출력값 나오고 단락 전류값, 그 다음에 개방 전압값, 최대 출력 전류,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전압, 그 다음에 효율 같은 게 나오죠. 네, 이거를 이제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에 보시면 일단 이거 기준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씩 입력해 볼까요? 이게 아마 최대 출력 전압 뭐 이라고 하네요. 38.76이라고 되어 있네요. 38.76. 그 다음에 최대 출력 전류 9.16.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락 전류죠. 9.69. 얘 같은 경우는 개방 전압이죠. 47.45. 입력하시고 여기 아마 단락 개수 여기 입력 개수인데요. 얘가 또 입력을 해야 하고 그다음 개방 전압 이제 온도별 이제 효율값 넣는 파라미터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그럼 파라미터 쪽에 있어요. 온도 계수에 있는 거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력을 하셔야 할 게 레퍼런스 앰비언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20도고 스탠다드 이 태양광의 이제 발전량이라든지 카탈로그 계산을 하게
그 카탈로그를 이제 입력을 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절 온도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 이제 광원이죠. 태양광 받는 광원량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값은 이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이 세 가지 값이 중요합니다. 이 네 가지 값이 중요합니다. 이것만 이제 정확히 입력을 하시면 이제 분석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오케이 누르신 다음에 입력이 됐죠? 보면 이렇게 보면 레이티드 파워도 약간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NS 값을 입력하시면 여기 직렬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이 변하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얘 같은 경우 NP 값 같은 경우는 병렬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이 변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발전량이 변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노니멀 레이팅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이제 또 이게 보시면 컨버터가 있잖아요. 태양광 같은 경우 컨버터가 있고 이제 인버터가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시면 여기에도 그와 같은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여기 왜 0.5가 아니고 뭐 최대한 1500볼트까지도 이렇게 올라가긴 하는데 그런 세부한 거는 좀 요번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 있죠? 단락 계수 입력을 해야 한 거잖아요. 인버터 계열이니까 이렇게 해서 클릭하고 120 입력을 하시면 값이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아마 실질적으로 이게도 755.67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인버터 용량에 따라서 있잖아요. 이거 보시면 인버터 들어가는 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단락 용량이 달라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인버터 관련으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꼭 그 카탈로그 보셔가지고 정확히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단락 계산값이 정확히 나와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했을 때 계산이 어떻게 돼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여 밑에 거를 없이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단락 계산할 경우 예를 들어서 IC6009 이용하셔가지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시 잠시만요. 최대 단락값 계산할 땐 기어 전류가 다 포함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이 가능한 이러한 기기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셔야 하고요. 원래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다가 저렇게 된 건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음, 네, 지금 개통이 굉장히 지금 강개통으로 해놔가지고 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 좌측 같은 경우 굉장히 큰 값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단락 계산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금 제가 전부 다 보면 말단 쪽에 3.74K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얘네들을 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음, 이건 좀 떠하고 4.74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분석 한번 해보도록 예, 3.46 아까 전에 그 3.3칸가 정도 되는데 1카도 안 늘어났어요. 실질적으로 비율로 치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렇게 발전기가 이렇게 500kW급짜리 연결이 되어 있는데도 한 1카밖에 안 늘어났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제가 전동기 한 개 붙여보겠습니다. 전동기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레이티드 파워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수치긴 하지만 그대로 해볼게요. 네. 네. 로우 값으로 설정하고 네마 코드도 정확히 알게 되면 차가도라든지 과도 임피던스라든지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전동기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너무 커서 그런가 보네. 한 100짜리로 바꿨었거든요, 지금. 네. 100짜리로 바꿨는데 3카, 4카가 늘어났죠. 얘네들은 500kW급입니다. 특히 얘는. 그런데 1카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얘는 방금 100kW급으로 바꿨는데 4카 늘어났죠. 이렇게 인버터가 연계되어 있는 계통은요, 단락 계산값이 작게 나옵니다. 확실히. 그걸 꼭 아셔야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용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지 보려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전력조류 분석을 해야 한다고요. 전력조류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뉴턴 랩슨 방식과 가우스 자이드, 뭐 본테이지 트랍, 뭐 패스트 커플 여러 가지 방식의 이제 전력조류 메소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지금 어차피 밸런스 쪽이라 가지고 이렇게 설정을 하고 기본적인 톨러런스 값이랑 그 반복 계산 횟수 입력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런을 돌려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아까 전에 제가 1028.6A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흐르고 있는 허용 전류예요. 그렇고 얘를 한번 죽여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런. 네, 별로 이렇게 영향이 크지 않는 거였는데 단락감은 크게 나왔죠.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총 이제 흐르고 있는 전류값이 887.4A이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아마 얘가 지금 허용 전류가 가능한 게 많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랗게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서 과부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걸로 보았을 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 변압기들은 굉장히 여유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로드 플로우에 음, 음, 아, 제가 뭐 하나를 안 뽑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클로즈 올이라고 하면 전부 다 지워지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보세보면 어드문 이거랑 라인 케이블에 대해서 보겠다고 하면 전력적으로 분석을 이용해서 네, 여기 보시면 이 두 케이블이 지금 과부하가 일어났다. 과부하가 일어난 게 5배 이상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 여기는 케이블. 그러면 케이블을 바꿔주셔야겠죠. 여기를. 얘가 아니고 좀 더 허용 전류가 큰 걸로 바꿔야겠죠. 뭐 한 150짜리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예. 요걸로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꾸고 이렇게 한 다음에 로드 플로우를 돌리시면 네. 그래도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와, 이 정도 하더라도 좀 부하가 좀 크네요. 얘는 훨씬 더 크게 해서 아마 좀 더 큰 용량의 이제 케이블을 설치를 해야 부하가 좀 줄어들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 기기별로 이렇게 부하를 보시려면 이러한 이제 전력조로 분석 모듈을 이용하시면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뭐 발전 플랜트 쪽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러한 전력조로 분석 쪽에 대해서 모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게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5시간 넘었네요. 예, 원래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것은 이렇게 전력주류랑 단락 쪽이었는데요. 이거 말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오늘 하려고 했던 내용이고 좀 추가적으로 좀 들으실 분 있으시면 제가 한 10분에서 15분만 다른 걸로 하나 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튜토리얼 이용해가지고 배터리 관련으로 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튜토리얼이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튜토리얼이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가 개통이 시작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선로가 있습니다. 선로 같은 경우도 있고 얘 보시면 풍력 발전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와 비슷한 용량의 풍력 발전기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부하예요. 부하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 300kVA급이네요. 그러면 좀 크죠? 뭐 공장 소형 중형 공장 하나 돌아갈 급의 부하가 있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한 150 정도가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뭐 가정 부하일 수도 있고 좀 더 작은 뭐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곳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부하가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배터리 스토리지 시스템이다. ESS거든요. 얘가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태양광이 보시면 연계가 되어 있어요. 얘 용량이 어느 정도냐면 발전량이 꽤나 크죠? 네. 굉장히 좀 레이티드 파워가 한 636kW급 정도가 되고 액티브 이제 제너레이션 값이 1200, 120kW급인 태양광인데요. 여기서 한번 제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하가 있고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올까요? 로드 플로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디테일 제너레이터 정도로 보정하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리쇼트로 보게 되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색 표지는 무효전류예요. 그래서 무효전류가 태양광 쪽으로 흘러서 얘가 흡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부하 쪽에서는 유효전류를 계속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부하전류도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일반 부하 같은 경우는 무효전력이랑 유효전력을 같이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여기서도 일단 무효전력은 이렇게 타고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효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부하들이 다 소비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쪽 같은 경우도 무효전류를 흡수를 하고 있고 유효전류는 발전을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쪽 계통으로는 발전된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발전된 전력이 여기로 흐르지는 않고 있고 전류가 순수하게 부하들이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하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무효 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발전원 쪽으로 개통 쪽으로 보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러한 곳에서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롱텀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장기 운영 분석 모듈이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어떠한 지금 내부에서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듈을 이용하시면 내부에서 유효전력이랑 무효전력이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간축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테크니컬 데이터 같은 거를 확인을 해 보시면요. 음, 인버터 컨트롤 같은 경우도 유효 전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거라고 나와 있죠. 잠시만요. 지금 제가 음, 입력을 제가 그 내부에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시간축에 따른 값을 입력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커브 설정해 보시면 여기 보시면 포토vol테이크 PV 시스템에 대해서 글로벌 세팅을 하고 파워 팩터로 한 다음에 이게 보시면 하루에 일어나는 시간별 발전입니다. 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얘 같은 풍력 발전이죠. 얘도 글로벌 세팅으로 해서 예, 유효 전력이랑 역률 기준으로 했을 때 윈드 제너레이션 옵션을 설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보실 건지에 대해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돌리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나거든요. 여기서 한번 각 발전기가 어떻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효전력이랑 무효전력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네, 지금 굉장히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주어볼게요. 여기서 얘가 이제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어두울 땐 발전이 안 되죠. 그래서 밝아지면서 발전량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효전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여기가 무효전력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0 기준인데 지금 보시면 굉장히 흡수를 하고 약간씩 방출을 하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얘게 아니군요. 잠시만요. 지금 두 개가 꼬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때 이렇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의 변화량이 보이는 거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예요. 풍력은 당연히 바람 기준으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바람이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발전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되고 그에 따라서 무효전력도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곳에서 이러한 발전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하가 있는 곳에서 이쪽 계통으로 가는 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베드 라인에 옆쪽 라인이 아마 소스 라인 쪽입니다. 여기가 무효전력이랑 무효전력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흐르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 저쪽으로 가는 유효전력 같은 경우 네, 160kW에서 270까지 올랐다가 뭐 갑자기 이쪽에서는 어,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프 설정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따가 한번 문의 사항이니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분 단위 아니면 시간 단위로 설정됩니다. 이런 거를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초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헷갈리시긴 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자정이고 얘가 새벽 6시 여기가 이제 정확히 이제 오후겠죠. 오후 12시 아니 맞나요? 헷갈리네. 오후 12시 그 다음에 오후 6시 다시 이제 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부하가 생겼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곡선이 되는데 굉장히 파형이 크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컨트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를 좀 보려고 한 겁니다. 네, 여기서 얘를 활성화시켜요. ESS를 활성화시키고 들어가신 다음에 보시면 컨트롤이 있어요. 컨트롤이 있는데 이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보면 얘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어디 기준으로 해서 충방전을 할래, 방출을 할래 거든요. 그래서 얘 보면 일단 DR 서포트를 할 거다. 막 그러니까 이 태양광 아니면 뭐 그 풍력에 대한 발전량에 따라서 내가 그 충방출을 할 거다. 하지만 이 옵션을 쓴 거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내부에 있는 뭐 시간 설정, 시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알아서 충방전을 하겠다라는 설정도 설정이 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 그 순전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거예요. 이번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디스차지잖아요. 방출 트리거 같은 경우는 한 90.5. 그 다음에 충전 같은 경우는 22.5 정도에서 트리거가 돼서 충전을 해라 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인버터 쪽에 무효전력 제어 같은 경우는 저렇게 설정해 놓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설정을 해야겠죠. 아, 이쪽은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아까 전에 잠시만요. 이쪽을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예,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컨트롤이 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순전력 기준으로 해서 92.5kW가 되면 방출. 얘 같은 경우는 22.5kW가 되면 충전을 해라. 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하가 적고 발전이 많이 되는 경우는 충전을 해야겠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부하가 많고 발전이 작게 될 경우는 방출을 해야겠죠. 그 옵션을 설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요. 어떠한 걸 보실 수가 있을까 보도록 하죠. 일단 이쪽에 일어나는 발전, 그 배터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볼까요?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게 보시면 베스 맥스 SOC랑 베스 SOC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내부에서 충방전율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처음에 아까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배터리 세팅할 때 보면 초기 충전값 라고 했잖아요. 그게 50%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50%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점점 하다가 여기에서 소시 값이 떨어지죠. 떨어졌다가 그러면 이 정도 오면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방출했다는 소리입니다. 방출을 했다가 다시 이쯤에 와서는 충전했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00%까지 충전을 했다. 그래서 다시 방출을 해가지고 50% 돌아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 배터리에서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풍력 발전기에 있는 것도 한번 볼까요? 얘 같은 경우는 저 DER 풍력 발전 기준으로 해가지고 트리거가 잡혀 있었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를 좀 더 정확히 부르려면요. 발전기 쪽에 유효전력이랑 을 확인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네, 이쯤에서는 85% 시작했다가 방출을 했죠. 그러니까 방출을 했을 때 시기를 보면 언제입니까? 발전이 별로 안 됐을 때예요. 맞죠? 발전이 얼마 안 되어 있다가 그때는 이렇게 방출을 한 거예요. 방출을 하다가
발전량이 일정 이상 올라왔을 때는 얘가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하죠.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100% 충전을 했다. 그렇죠? 이때 기준을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방전을 하면서 이렇게 좀 더 안정적인 계통이 운영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태양광의 유효 전력을 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죠. 여기 이제 보시면 발전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건 두 개 지우도록 할게요. 네.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방출을 한 거예요. 계통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방출을 했다가 여기쯤 오면 태양광은 피크죠. 이렇게 피크로 이렇게 발전을 하잖아요. 이 기간에는 다시 충전을 해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쯤 오면 어떻습니까? 또 이게 안 하잖아요. 발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ESS에 있던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하에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아까 전에 봤던 이제 그 계통에서 보도록 하죠. 오버라인에서 이쪽 라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쪽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보시면 아까 전에는 분명히 이쪽 계통에 대해서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는데 최대 유효 전력이 270까지 넘게 올라갔었고 이게서 이제 또 순전력이 요쯤 중간쯤 왔을 때는 90 정도까지 90kW까지 내려갔던 걸 보실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완만해졌어요. 아까 전에는 거의 170kW 값의 폭 완만함을 보였는데 지금 배터리로 인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니까 좀 더 작은 이러한 이제 전력 움직임을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재생이라든지 이런 걸 연결을 하실 때는요, 이러한 ESS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계통의 이제 이러한 좀 안전성을 위해게끔 쉐이빙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많이들 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한전 측에서 버티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 ES 시장이 좀 많이, S 시장이 많이 활성화된 이유가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가 연계가 된 분산 전원 시스템에서 전력망을 안정적이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곳에 순간적인 이제 이러한 전력이 이렇게 좀 그 순간적으로 부하가 늘어나가지고 그런 거를 커버를 못할 때 ESS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유지를 하고, 그리고 정전이 일어났을 때 순간적으로 그거를 이제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ESS 시스템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금일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 센터의 계통 쪽은 아니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 쪽에 ESS가 연계가 되면 어떠한 영향을 끼친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원래라면 이제 간단하게 단락이랑 전력 조류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거 좀 보여드리면 아마 이 분산 전원의 ESS 배터리가 이러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한 20분 정도 진행을 했고요. 네, 오늘 좀 준비를 한 게 약간 좀 많긴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예. 이거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들은 다 질문한 것 같아요. 뭐, 초 단위를 시간 단위로 바꿀 수 있는지 같은 것도 가능하니까요. 이건 한번 안내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금일 웨비나는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뭐 불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퇴근하실 시간이 다가오시는데요.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 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웨비나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원하시는 좀 웨비나가 있으시면요. 제가 연락을 했을 때 이야기해 주시면 그 주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금 끝나고 나서 한번 참여하신 분들한테 한번 연락을 좀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4월에도 저희가 기초 세미나를 개최를 하거든요. 네, 기초 세미나를 좀 하는데, 네, 잠시만요. 네, 세미나 일정해 보시면, 지금 보시면 4월 16일 날 저희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기초 세미나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기 오시면 싸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5월 달에도 중급 세미나가 저희가 좀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호계정기 정정 관련으로 이제 세미나를 이번에 좀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기술사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세요. 이렇게 여러 전기 설계 회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시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오늘 좀 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무료라도 참여할 수 있게끔 좀 그러한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참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진행했던 웨비나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에 이렇게 비슷한 세미나 있으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던 하이테크의 전기사업부 이정환 선임이었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